자, 10회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이죠.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나 사회를 보호하는 처분입니다. 형벌과는 좀 다르죠. 따라서 죄형법 정죄에 요구하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행위시법이 아니라 재판시법입니다. X. 자, 2번 갑니다. 자, 특정 구매자에게 밑에 설명하고 상담하였다 했는데 이것을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볼 수가 있을까? 광고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을 파는 겁니다. 특정 구매자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1인이잖아요. 1인이기 때문에 광고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걸 광고라고 보아서 이 법으로 처벌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법률상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단기를 모두 다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밑에 줄, 즉 장단기를 모두 다 2분의 1 감경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하나만을, 장기나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은 죄형법 정지 원칙에 반한다고 해야 되겠죠. X. 자, 의료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의료법 87조 뭐 쭉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밑에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쵸? 이 의료법 87조라고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것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이 법의 적용 범위 규제를 넘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게 되는 것은 의료법상에서 적어놓고 있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그 말은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최근에 이 범죄의 종류가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친거죄, 반의사불벌죄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최근에 몇 년간은 계속 이 범죄의 종류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공부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대부분 다 강론 판례들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도피죄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죠. 그리고 내란죄는 상태범이죠. 계속범이 아닙니다. 자, 또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죠. 자, 그리고 단체 등의 조직죄는 단체 등을 조직하는 순간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즉시 성립하기 때문에 즉시범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문제 3번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번 가보죠. 자, 이분설 아시죠? 자, 보호증인 지위는 그리고 밑에 의무는 나와 있는데 보호증인 지위는 구성요건 칸에 있죠? 그래서 구성요건적 착오가 됩니다. 의무는 위법성 칸에 있기 때문에 위법성의 착오입니다. 그쵸?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자, 니은번은 어디가 틀렸느냐면 부작위범이 되지를 않습니다. 부작위범이 되려면 요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데 즉 보호증인적 지위에 있을 것, 동가치성이 있을 것인데 지금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다. 불을 피운 자가 이 부분은 보호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는 건 맞는데요. 이것은 인정되지만 밑에 아무 말 없이 도망쳐 나와서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뭐가 없는 거예요? 그쵸? 동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여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탈락되었기 때문에 부작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디귿번 가봅니다.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부작위범에 대한 했기 때문에 즉 교사방조로 이렇게 가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자기 형태로 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부작위에 의한 그랬잖아요.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로서 지금 교사방조에 가담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작위로서 교사방조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즉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로 가담해야 되거든요. 부작위로는 범죄 결의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방조라는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이 부분 다시 여기서 요 부분 있을 때 요거는 맞는데 요건 틀린 지문입니다. 즉 방조는 부작위로서도 가능합니다. 이 디귿 지문에서는 다 맞는데 요것만 틀린 겁니다. 자, 1번. 지금 묵인했다 했으니까 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조가 되죠. 자, 미음번. 자, 진정 부작위범의 미수는 불가능하지만 형법상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그게 뭡니까? 퇴거불응죄하고 집합명령 위반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집합명령 위반죄. 이 두 가지는 진정 부작위범이지만 미수 처벌 조항이 있다. 부진정 부작위범 같은 경우는 이론상 미수가 인정되죠. 맞는 질문이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2번부터 볼까요? 자, 혼내주려고 함께 폭행을 하던 중 그랬습니다. 즉 폭행할 때에는 강도죄의 고의가 없습니다. 고의가 없어요. 때릴 때에는. 그런데 밑에 보면 장지갑을 꺼내들었다. 한 놈은 장지갑을 꺼내들고 또 한 놈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패입니다. 그렇죠? 한 놈은 계속해서 폭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갑을 에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돈을 꺼내 가든지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친구는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폭행이 자, 강도의 재물 탈취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 도중에 영득의사가 여기서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불법 영득의사가 생겨난 부분이죠. 그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폭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때 강도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폭행과 이 폭행은 여기서 말하는 폭행을 말합니다. 이 폭행과 탈취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죠. 인정되기 때문에 죄책이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자, 1번은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결여된다고 하는 질문은 맞고 2번은 복부를 한번 빵 때렸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번은 합병증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합병증 사건은 우리 형법에서 합병증 사건은 판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100% 합병증이란 말만 나오면 100%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맞고 2번 다 맞습니다. 2번에서 조심할 것은 여기 일반인 행위자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일반인 행위자를 바꾸면 틀립니다. 최근에 매년마다 출제가 됐던 판례예요. 이 두 가지 조심하시고. 자, 3번 보죠. 자,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동그라미 1번 하고요. 동그라미 2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1번하고 2번은 기망행위로 볼 수가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X. 자, 일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나중에 그것이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은 맞습니다. 자, 6번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먼저 1번 관행이라고 해서 이 행위를 정당화시키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 대신 간호사가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수혈을 잘못했는데 그랬을 때 이 의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2번 간호사가 실습생을 데리고 주사를 하죠. 잘못하는 바람에 환자가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에게는 과실 책임을 지우지만 의사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야간 당직 간호사 나와 있고 당직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한 간호사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의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야간이라서. 야간은 이제 주간과는 달리 이 보고 체계가 확실히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의 간호사와 소수의 의사만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환자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 당직 의사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 간호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의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응급 제왕 절개일 때는 혈액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과실이 있다고 봤고요. 자, 응급 제왕 절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제왕 절개잖아요. 응급이 빠졌을 때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응급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충분히 설명을 받았다. 수술을 진행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다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다라고 했을 때 의사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1번 가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에서는 중체포 강금죄라는 부분이 틀린 겁니다. 중체포 강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위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2번을 보시면 강도살인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되는데 두 가지가 각각되죠. 근데 행위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양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습니다. 이 어떤 사례예요? 강도가, 잘 읽어보세요. 강도가 살해 목적으로 불질러 태워 죽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현주, 원래는 강도가 불질러 태워 죽였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 강도, 방화치 이런 죄가 없잖아요. 우리 형법에. 그래서 이 죄를 따로따로 써줘야 됩니다. 따로따로 써주는데 이 사실관계가 강도가 피해자를 불질러 태워 죽인 것은 행위가 한 개라고 보아서 상경 처리합니다. 3번은요. 감금죄와 과실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건 맞죠? 감공. 가로막아 승차를 했다. 하차역을 무시한 채 계속 달렸다. 이게 감금이잖아요. 감금. 그렇죠? 하차에 달리는 차량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그냥 달린 것은 감금이 됩니다. 이 피해자가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다가 지금 상해를 입고 사망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은 감금 중에 발생한 사고이니까 감금치사죄가 되죠. 자, 싸움을 하던 중이라 했습니다. 패싸움을 하던 중이기 때문에 여기 사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해야 되겠죠.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예견은 가능하기 때문에 상해치사죄가 됩니다. X. 잠깐만요. 강도시할 죄의책을 면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됩니다. 동그라미. 8번 갑니다.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 1번은 싸움이죠. 싸움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과잉방위가 되지를 않습니다. 2번은 많이 봤죠. 심야에 지금 이놈이 자기 와이프를 돌려서 내리치려는 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1조 사망이 적용되어서 즉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무죄가 됩니다. 책임이 조각되어서 정당방위 X. 3번 가죠. 피해자를 찔러 즉사케 하였다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정당방위, 과잉방위가 되지를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과잉방위가 예외적 될 수가 있죠. 1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에서 틀린 부분은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됩니다. 2번도 지시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대신 설명한 사건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됩니다. 3번. 자, 승인 내지 묵인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승낙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때 구성요건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다음. 자, 추정적 승낙 얘기인데요.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나 막연한 예측감만으로는 추정이 되질 않아요. 추정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10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1번은 어디가 틀렸는가요? 심신장애로 미약한 자의 행위는 필요적 감면이 아니죠. 임의적 감경입니다. 뭐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자,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상태 하에서 이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형법하고 좀 달라요. 형법은 적용하지 않지만 특별법에는 안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법과는 좀 차이가 있다. 아시겠죠? 기출된 바 있습니다. 자, 18세 미만인지 여부는 사실상 판결 선고시가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입니다. 죄를 범할 당시. 자, 이것도 봐두세요. 다른 과목에서 배우겠지만 18세 미만인 자가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때에는 사형 무기를 때리지 않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때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지금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8세 미만이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인가요? 8살에 학교 들어갔다고 했을 때 만 나이니까. 그럼 봐봐요.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 사형 무기형에 해당하는 뭐 연쇄 살인을 했다고 쳐봐요. 근데 이 친구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엄청 혜택을 준다니까 사형 무기를 하지 못하고 15년밖에 안 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해? 피해자 가족들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18세 이상이 되면 사형 무기를 때릴 수가 있는데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15년입니다. 빨리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민심이 그래요. 하루빨리 소년법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 같은 법률은 좀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거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건데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해봐도 이거 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법이라서 공부를 뭐 하겠지만 폐지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좀 많다 이겁니다. 생각을 해봐.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15년을 때린다니까요. 그렇잖아. 자, 의심이 들 때는 반드시 이 감정인에게 전문가에게 심신 여부를 심리 하에 한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립니다. 필요적이다. 어떨 때 의심이 들 때. 자, 11번 가볼게요. 자, 이 사례는 뭐 오상방위 사례잖아요. 사례 나오면 오상방위 아니면 우연방위입니다. 우리 형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례 읽어보나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엄격 책임설, 법효과 책임설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을 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과실범 처리하죠. 학설 5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과실범 처리입니다. 하나만 예입니다. 엄격 책임설만 고의범 처리죠. 그래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보다는 엄격 책임설이 더 무겁다. 그렇죠. 고의범 처리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과실범 처리라니까요. 전부 다 과실범. 요것만 고의범. 아시겠죠? 자, 유추적용에 따랐을 때
불법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렇지. 과실범 처리한다니까요. 그렇죠? 맞는 질문입니다. 자, 3번. 엄격 고의설. 이것도 과실범 처리입니다. 과실범 처리다.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특수상해가 된다고 했죠? 고의범이잖아, 고의범.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가봅니다. 자, 법법계와 제한적 책임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과실범 처리한다 그랬죠? 그쵸? 이게 과실이 있다, 과실. 과실이 회피 가능했다고 했을 때 법규가 제한적 책임에 따르게 되면 가범 무죄가 된다. 그쵸? 처벌 규정이 없을 때. 과실범은 처벌 규정이 없죠. 여기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죄가 된다. 자, 12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1번 보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고성유권 해당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됩니다. 대표적인 책임 조각사입니다. 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지금 집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5개 집회. 이것은 처벌되죠.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라서 처벌되는 겁니다. 그렇죠? 5개 집회든 5개 집회든 서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신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집시법상 처벌됩니다. 자,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그게 믿음기 전매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적법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됩니다. 정답은 3번. 담배 제조업 얘기입니다. 자, 관련 법령의 허가 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는 법 준수 요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법을 좀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충분히 기대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